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예외 처리와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노트 1부터 배운 걸 잠깐 되새겨 보면 첫 노트에서는 자바를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트에서는 자바와 관련된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 문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수업은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얼리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과 관련된 내용 등을 과목 초반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라고 하는 것이 뭐 객체 지향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고는 다른 챕터에서 뭔가 실습을 할 때 예외 처리를 할 줄 모르면 제대로 된 실습을,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기초적인 자바와 관련된 기초적인 문법, 객체 지향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외까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객체 지향적으로 예외 처리하는 기본적인 기법,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존 방법과의 차이점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예외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언체크드 예외와 체크드 예외. 그래서 그 개념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우리가 예외 처리할 때 새로운 예외 클래스를 정의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새로운 예외 처리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예외 처리 관련된 몇 가지 팁들과 예외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강건하게 프로그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아서 이 노트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먼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메소드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만 구현해서는 올바른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없고요. 어떤 그 메소드에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고려한 다음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를 추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은행 계좌 예제를 살펴보면 그때 입금, 출금 하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출금하는 메소드, withdraw 메소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주어진 금액만큼 잔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어떤 메소드를 구현해야 될 때 정상적인 경우에 구현해야 될 코드는 대단히 단순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서는 그 withdraw 메소드가 완전하게 구현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예외적인 상황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인자입니다. 이 메소드가 받는 인자를 고려해서 이 인자의 범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int니까 자바에서는 마이너스죠. 인테저 맥스 min value에서 쭉 와서 인테저 max value까지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값들이 다 와도 괜찮은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 withdraw는 주어진 인자가
0보다 커야 되겠고 밸런스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를 한다는 것은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 통해서 위드로우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드로우를 호출하는 코드의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점을 알려서 다른 부분에 있는 코드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소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메소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될, 개발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프로그램 하면서 이 메소드를 구현하면서 이 메소드에는 이런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이거는 처리할 수 없는 예외, 이렇게 구분해 낼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예외들은 처리를 해줘야 강건한 프로그램이 되겠고, 이 메소드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코드의 강건성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외라는 건 뭐냐? 정확하게 정의해보면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이 위드로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들어올 텐데 이런 형태 말고 엉뚱한 값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외 처리와 관련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하는 예외 처리와 개발 이후에 하는 일들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주로 목적이 뭐냐면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거. 그리고 개발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는 예외들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어떤 문제, 또 이 프로그램 외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은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프로그램 해놔도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후에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외 처리와 개발 이후에도 그 코드에 남아서 예외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개발이 완료되어 배포된 소프트웨어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 완료해서 배포했습니다. 배포하더라도 예외는 포함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측되지 못한 예외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사용했는데 프로그램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발자가 생각해내지 못한 예외가 발생한 것입니다. 생각했던 예외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외예요. 개발자가 예측한 예외입니다. 이런 예외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처리해 줄 수 없는 예외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 용지가 부족하다. 파일을 지금 사용자가 저장하려고 했는데 파일 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하다. 그럼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우면 현재 작업을 저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을 저장한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죽을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만 죽어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개발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보통 운영체제의 문제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것은 나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만 죽고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파일을 제대로 닫아줘야 될 것이고요. 사용된 메모리들은 올바르게 반납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메모리는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운영체제가 다 반납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종료될 경우에는 OS도 미처 그것을 반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죽었을 때 제대로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죽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지점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개발 과정에서 하는 예외 처리, 개발 이후 그 프로그램에 남아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예외 처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프로그램에 코딩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프로그래머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게 네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사용자 입력 오류예요. 사용자 입력 오류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장치 오류, 물리적 제한, 실행 시간 코드 오류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력 오류는 예외 처리를 해서 이 입력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입력 오류를 줄이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년월일을 입력받을 때 이런 식으로 직접 정수를 입력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터페이스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엉뚱한 정보를 입력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원래 생일이 10월 5일인데 갑자기 1월 5일로 입력한다든지, 생년월일을 잘못해서 나이를 속인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디텍트 할 수가 없죠. 발견해낼 수는 없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넣는다든지 15를 넣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는 뭐부터 해라?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입력 오류를 줄이는 것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 오류나 물리적 제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자가 그 코드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장치 오류, 예를 들면 프린터 용지 부족, 이런 거는 코드로 뭔가 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류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극복이 가능한 오류예요. 즉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줘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면 프로그램은 죽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네 번째 나온 실행시간 코드 오류, 이런 배열을 쓰는데 색인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 경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개발자의 잘못입니다. 개발자의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가지고 실제 배포된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지향에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을 소개하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구조화 프로그램이나 다른 언어들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예외 처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방법이랑 지금 이제 소개할 객체지향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객체지향 방법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메소드의 반환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면 오류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코드로 나타내면 함수를 실행하고 이 함수의 결과값을 받아서 이 함수의 결과값이 문제가 있으면 예외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두 번째는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실제 정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함수는 마이너스 값부터 플러스 값이 모든 값을 다 반환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반환 값을 통해서는 절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환 값을 가지고는 오류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환 값으로 우리가 오류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 C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전엽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넘버 이런 전엽 변수를 두고 이 함수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에러 넘버에 어떤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는 반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에러 넘버가 어떤 값이면 오류가 있는 거고 없으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C에서는 또 반환 값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전엽 변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끝나고 나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오류는 계속 누적이 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다. 어디서만 해야 돼요? 바로 함수가 끝나고 바로 해야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바로 해야 돼요. 세 번째, 호출하는 측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됩니다. 즉 이렇게 함수 하나 호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함수를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호출했는데 그걸 오류 처리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코드를 읽으면은 실제 뭘 하는지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서 직원 정보를 수정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야 되겠고 성공적으로 접속하면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정보 추출이 성공하면 직원 정보를 수정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에 보면 이 코드는 if와 else를 통해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코드만 보면 오히려 정상적인 경우보다 오류를 처리한 코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준다. 오류가 없더라도 항상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비교하는 비용이 계속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6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 이제 소개할 새로운 방법에서는 이 6가지 문제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번거롭다. 여전히 번거롭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오르크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한다. 두 번째,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는데 이 문제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한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독성이 저하되는데 요것도 조금은 나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성능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기법은 요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되게 좋게 해결하고 있고 요 2가지는 상대적으로 좀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해서 정상적인 코드는 한눈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모아서 처리할 수 있다. 예외 처리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코드가 이런 빨갛게 된 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함수로 떼어가지고 여기는 예외 처리 없는 코드만 따로 모아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게 없고 요 메소드 하나만 호출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법에서는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되긴 하지만 조금은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객체장에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되는 많은 내용들은 C++도 비슷합니다. 문법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C++와 자바가 비슷하다. 그래서 기본 생각은 뭐냐면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함수가 호출했을 때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함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검사를 해야 됐어요. 바로 검사를 해야 됐었는데 그 위치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뭔가 아주 자연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투처럼 써서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메인에서 F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F에서 G를 호출하고 G에서 H를 호출했는데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는 G에서 처리할 수 있고 F에서 처리할 수 있고 메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엉뚱한 X라는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 예외 처리를 예전에는 H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G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G에서 처리하지 않고 G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F에서도 메인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위치가 좀 더 유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함수 호출 흐름에 있는 함수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유연해진 거죠. 아까처럼 바로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안에서 내가 코드로 그때 예외라면은 프로그램을 리턴해 가지고 일로 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코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게끔 예외 처리를 하는 코드를 내가 요 함수 안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여기서 예외 처리가 여기서도 발생할 수 여기서 발생할 수 있으면 이 예외 처리하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실패하면 이 나머지는 안 돼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안 되면 얘는 안 돼야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외 처리를 했을 때 F, G, H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 G와 H는 F가 실패하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 알릴 수 있도록 하자. 뭐 요거는 C++는 이제 이런 기능은 없지만 자바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로그램 주 로직에서 오류 처리 부분을 조금 제외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가독성과 수정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향상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오류의 위치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렇게 H가 있을 때 F가 안 되면 얘네들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그걸 통해서 또 반환 타입에 대해서 반환 타입을 이용하지 않고도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객체 제한 개념까지 도입하면서 예외와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예외가 발생된 위치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러 코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아서 그 오류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도 있어 기존 방법과 새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반환 타입을 이용한 예외 처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간혹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그것이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반환 타입을 가지고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int foo가 있는데 이 int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다 돼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뭐 전역 변수 같은 걸 가지고 처리했는데 자바는 또 객체 지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예외 처리를 해서 예외를 발생해 가지고 그 예외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해 가지고 오류를 수정하고 아니면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 관련해서 주의사항.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의 문장이 수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기성 오류를 처리해 준다. 즉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외는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언제는 조금 그렇다 쳐도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예외는 우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외 처리 코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예외들만 우리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마우스 클릭 같은 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형태는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어날지 아는 그런 예외들만 처리할 수 있다. 예외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발생된 예외를 통해 프로그래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프로그램의 강화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예외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외 처리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오류를 수정하는 이것도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 우리가 디버깅 한다는 거죠. 이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문법들을 설명하기 전에 자바의 예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요 줄에서 문제가 생기죠. y는 0인데 0 나누기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요 문장이 실행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발생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실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메인에서 divide by zero test 01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divide by zero test 01은 아까 봤던 그 코드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요 y를 x로 나눌 때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 system out 함수의 끝은 실행이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콘솔에 빨간색 줄이 빨간색으로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exception in thread main thread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어떤 예외? 자바랭의 arithmetic exception이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divide by zero 어떤 종류의 예외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외가 발생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위치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메인의 70번째 줄, 그 다음에 50번째 줄을 호출하면서 이 위치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만들면서 시행했는데 내 기대한 결과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죽었어요. 프로그램이 죽었다는 것은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예외가 왜 발생했는지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함수들을 어떤 순서로 불러서 그 예외가 발생했고 그 예외는 뭐다? divide by zero다. 0 나누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그걸 안 하고 divide by zero test 2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걸 실행해 보면 이 경우에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코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try로 묶어놨습니다. try catch라는 형태가 있는데 try catch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내가 그 예외를 잡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코드인데 요 60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는 그 메인으로 전달되지 않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고 여기다가 이 print stack trace라는 걸 출력했습니다. 요걸 안 하고 요걸 해봅시다.
get 메시지를 다시 실행해 보면 아까 빨간색 표시는 안 나고 뭐만 출력돼요? divide by zero가 출력됩니다. 즉, 요 문장이 실행되고 요 문장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면 try 절은 끝나요. 끝나고 일로 옵니다. 그래서 catch에서 발생된 예외를 잡을 수 있으면 요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종료돼서 메인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예외를 개발자가 직접 프로그램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 잡으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메인으로 오고 메인에서 안 잡으면 그 예외는 JVM으로 전달되겠고 JVM은 실행된 프로그램을 죽이고 이런 예외 메시지들과 그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바에서 동작하는 예외 객체의 개념, 예외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exception E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예외 객체가 던져져요. 그러면 그 던진 예외 객체를 우리는 catch라는 문법을 통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그 메시지를 출력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고 그럼 1로 이동하고 요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출력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캐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예외 처리이고요. 이 예외의 발생은 자동적으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문제가 생겼을 때 throw라고 하는 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